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10포인트, 0.88% 하락한 2028.1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1% 내린 634.7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장 마감 이후 전해진 중국 협상단의 조기 귀국 추진 소식과 함께 터키와 시리아의 갈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 하방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받으면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장 막판에 오후 들어서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화웨이와의 협상에서 조금은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됐고요. 또 이 환율 부문에서 협상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 하방 압력을 조금 더 견뎌내면서 하락세를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힘을 내지 못하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겨운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글로벌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피로감은 더욱더 쌓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암행어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요. 깜짝 놀라서 장 초반에 뚝 떨어져가지고 어떡하지 했거든요. 사실 어제 밤만 해도 미국장이 좀 좋아가지고 오늘 좀 괜찮겠거니 했는데 오늘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시장이 새옹득실의 시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옹득실이라는 게 어제의 복이 내일의 해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화가 또 이후에 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이 미중무역 협상이 11일에 진행이 되면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좀 호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국의 무역 협상단이 하루만 하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시장에 대한 등락폭이 좀 커지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그래도 시장을 좀 버텨주고 시장이 좀 그래도 좀 방어를 해줬던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한테 해를 줬던 종목이죠. 과거에 실제로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러한 종목들 대부분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 뭐예요? 우리한테 하한가, 급락, 폭락세를 만들었습니다. 제약바이오 대부분 하락세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의 악재였으나 지금은 또 복덩이가 돼서 시장을 좀 버텨주는, 시장이 좀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옹득실의 시장에서 많은 분들은 어떤 종목이 해가 되고 어떤 종목이 득이 될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은 절대로 이렇게 외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예요? 지금 시장은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시장 몇 번 얘기했죠? 지금 저점 찍었죠? 한 번 더 찍는다고요. 물론 지금이 저점이라고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심리적으로요. 이 2000 라인 때는 웬만하면 깨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 2100, 2200 이렇게 100단위, 100단위부터 깨지기 있는 게 1000단위거든요. 그래서 2000 라인 때가 웬만하면 깨지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이 근방의 지지를 받고 지수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이번에 미중무역 협상이 사실상 하루만 하고 깨지더라도 사실상 올라갈 종목보다 시장을 좀 버텨주고 시장을 끌어올려주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단기적인 파동이나 단기적인 상승을 더 만들 수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절대로 우리가 위험하다고 지금 주식을 매도를 친다든가 지금 전략 매도를 치고 이제 관망한다든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점을 찍어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아까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엄청 힘들었지만 이제는 복덩이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사실 오늘 제약 관련된 섹터들
전체적으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곤 했거든요. 에이프로젠 제약은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코오롱생명과학도 29%대 아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코삭을 좀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제 낭중지추. 무슨 얘기냐면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리 글로벌 악재라든지 글로벌 노이즈들이 계속 도래를 해도요. 결국 상승할 종목들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약 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이 크게 급등하면서 코삭이 반등을 했어요. 네. 시총 상위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당연히 시총 하위 종목들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늘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상한가 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약 바이오 종목들, 상한가는 종목들을 봤을 때 대부분 연속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신라젠도 그렇고요. HLB도 연속 적자고요. 오늘 상을 났던 에이프로젠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제약 바이오는 이 테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내부에서 이 테마가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파악해야 해가지고 좀 이제 바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좀 이제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총선 그리고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강력하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약 바이오를 토대로 좀 이제 그 기반으로 이제 반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제약 바이오 파동이 단기간에 끝날 파동 아닌 것 같다. 이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 아무리 시장의 노이즈가 크더라도 우리 이 히든스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제약 바이오 바닥에 있는 종목, 상한가 갈 만한 종목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두 다 사자성어로 시장을 진단해 주셨네요.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애니젠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5.74% 그래도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한 때는 11,150원에 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애니젠 일병수 시세 보면은요. 이렇게 쭈루룩 가다가 아주 조용한 흐름 보이다가 오늘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쭉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어떠한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사실상 애니젠도 제약 발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앵커님은 암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나 좀 생각이 암이요? 많으신가요? 네네. 아, 그렇죠. 아무래도 가족력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하려고 하고 좀 건강 관리를 잘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여성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원래는 갑상선 암이었어요. 근데 이 갑상선 암이 유방암이 1등을 다시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애니젠이 유방암에 대한 항암제에 대해서 임상 1상에 성공을 했고요. 거기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이슈로서 단기 급등세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방암이라는 게 많이 걸리는 만큼이나 치료제도 많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암이란 부분 자체가 완치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발전되는 항암제들이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니젠이 뭐 항암제가 나와서 주가 급등 나왔네 알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니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2017년도 18년도 이후에 하락세가 나오다가 최근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세를 만들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한다면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예요? 저점에서부터 급등세가 나오지 않고 수급이 터지지 않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20%든 30%든 급등세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급등 만들어주고 왜 상승 만들어주고 있냐? 지금까지 너무 제약바이오는 최악의 악재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뭐 조금이라도 제약바이오 뭐 이슈가 있거나 제약바이오 박람회가 있거나 아니면 임상에 성공하거나 그랬으면 모르겠지만 뭐 임상 3상 실패 아니면 도출 결과 실패 아니면 실제로 뭐 실제 주가 조작에 대한 뭐 조사 악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도 못 올리고 계속 누르고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누르고 있던 악재들이 이번에 단체로 해소가 되니까 스프링처럼 눌려있던 종목들이 하나씩 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을 저희가 대세 상승입니다. 이제 뭐 우상향세가 100%, 200%, 300% 계속 나올 겁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실제로 저점에서 단기적으로 20%, 30% 많게는 50% 정도까지는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으면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직 바닥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니젠처럼 바닥에서 한 번에 튀어오를 수 있으면 제약바이오 종목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으면 종목들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메고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약주 가지고 오셨는데요. 에이프로젠 제약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노벨상 이야기가 들리면서 네네. 쭉쭉쭉쭉 지금 투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에이프로젠 제약 그리고 이제 에이프로젠 KIC 이 두 종목이 이제 노벨상 관련된 이슈로 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사실상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만 네, 하더라고 해서 이렇게 상한가 두 번 간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약한 이슈거든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상한가가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슈가 네. 좀 이제 강력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 이제 HRF 기술이죠. 네, 이게 산소를 통한 이제 항암제를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많은 항암제들이 있는데 새로 이제 혁신적인 항암제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과거 2017년도를 좀 이제 봤을 때 신라젠도 그렇고요. HLB, CMG 이런 종목들이 다 표적 면역 항암제로서 1000%, 2000%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에이프로젠 제약이 뭐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프로젠 제약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작은 이슈로도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 상승세를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종목들, 뭐 HLB, 신라젠 뭐 이런 종목들 보면요. 대부분 3년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자, 한번 에이프로젠 제약 자,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흐름을 봤을 때 재무 흐름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3년 연속적으로 영업이 계속 적자죠. 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두 번이나 갔습니다. 자, 그리고 신라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젠도 자, 3년 연속 계속 적자 때리고 있는데 지금 상한가 가고 또 급등하고 난리도 아니죠. 자,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의 경우에도 지금 3년 연속 계속 적자 때리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3배, 4배 올라갔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흑자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바닥권 재료가 있는 제약 바이오들은 그럼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실체가 없는 제약 바이오들이 기대감만으로 그냥 반등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 업종 내 테마 순환매를 봤을 때 우리 이제 흑자를 계속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체가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로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LB뿐만 아니라 이 에이프로젠 제약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 제약 바이오 이슈가 시장에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꼭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 남들 수익 날 때 우리도 빨리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섹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징주에서도 일치를 했네요. 두 전문가 모두 다 제약 바이오 섹터들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이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선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에 예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메고사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세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KT입니다. 매수일은 9월 1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2,3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이요.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급격하게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1,500원까지 쭉 올라갔고요. 장 마감할 때는 2.5% 상승을 하면서 1,2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좀 올라가는 듯하다가 좀 내려앉아가지고 걱정을 했고요. 또 월요일에 5% 가까이 빠져가지고 어떡하나 했는데 또 그 다음 날 6.72% 쭉 올라가면서 좀 돌려세우는 모습이어서 다시금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좀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DKT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부각받고 있는 이 폴더블 관련주인데 원래 그 폴더블에 들어가는 FPCB죠. 그걸 이제 만드는 FPCA 생산하는 BH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최근에 한번 급등 이후에 거래량 없이 지금 옆으로 수평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이제 거래량을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자, 거래량이 한번 터져 나서 계속 옆으로 가격대 지켜주면서 박스권 그리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거래량 없이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거래가 한번 터진다면 단기적으로 또 한번 급등이 나올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목표가까지 홀딩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나노메딕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0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9,4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23.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사실 장 중반, 후반까지도 그냥 이렇게 갔는데 2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쭉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종가는 13.49% 급등하면서 8,58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요, 우리가 매수한 게 10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4거래일 만에 지금 23%의 수익률을 지금 네네.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그래핀 그리고 항암 물질 이런 거 네.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그래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더라고요. 네네. 같이 함께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앵커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이슈로 20% 올라갈 거, 두 가지 이슈로 40%까지 맞아요, 올라갈 수 있다 맞아요. 말씀드렸죠. 이 나노메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복합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강조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그래핀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나노 입자를 통한 이 항암제에 개발된 이슈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복합 이슈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강한 시세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도지형 캔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세와 매도세가 동시에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할 때도요.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길 때가 가장 힘이 강한 구간이죠. 그 구간에서 한쪽으로 힘이 쏠리면 훅 쏠리듯이 주가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형 캔들이 떴다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강한 자리고요. 그만큼 힘이 응축되는 자리란 말이죠.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힘이 응축되고요. 바로 급등했습니다. 사실상 목표가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 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 상승했다고 쳐도 아직까지 월봉상의 흐름이나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이제 보고 좀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보유 관점 나눠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영화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일은 9월 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12,500원이었고 2차 목표가 15,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41.78%를 기록했습니다. 일별 시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 15,100원까지 뚝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음봉 그리고 그래도 정거래는 빨간불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오늘 흐름 보면은 그래도 빨간불 켜다가 장 막판에 좀 빠지면서 0.4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수익 실현 관점을 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행복한 수익률을 얻어 가셨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자랑도 해주시고 지금 네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조언도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히든스탁에서 제시한 종목 중에 가장 상승률이 맞아요. 컸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드려요. 그만큼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자극적인 종목들, 사실상 모든 경제 방송 통틀어서 이 히든스탁의 가장 자극적인 종목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있었어요. 이것도 대기업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정보 정책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테크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자,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종목들은 특히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은 종목들은 한번 급등을 한 다음에 거래량 없이 빠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이 영화테크라는 종목을 여기서 한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거의 이제 40%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항상 이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한번 급등을 하고 눌리는 이런 자리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서 이제 매도 못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이 종목도 월봉상이든 주봉상이든 다 바닥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수소차라든지 정책적인 모멘트를 받아서 보면 다시 한 번 더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15,000원 목표 보시면서 계속 홀딩하는 전략 유지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링네트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0월 4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1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1.94% 상승하면서 4,46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때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그쵸? 그 정치 관련된 이야기로 뚝 떨어지는 바람에 걱정이 컸는데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빨간불을 반짝반짝 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상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총선 정책주라는 게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안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정책주 제가 드린 거 대부분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링네트도 지금 놓으면은 다들 최저점에서 매도 치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 지키시면서 그대로 들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이득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링네트 홀딩 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1월 1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정답자는 또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또 제약 바이오 섹터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전 제약바이오가 지금 대세 우상향세가 만들겠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급등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한다면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악재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라젠에 대해서도 임상 3상에서 하지 말라는 권고 나왔고요. HRB도 실제 임상 거의 뭐 안 좋다라는 결과 안 좋다는 이슈 나와줬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헬릭스미스도 임상 3상 도출 결과 실패라고 떴죠. 티슈진 상장 폐지 나왔죠. 실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조사 중이죠. 이 제약바이오가 정말 악재라는 악재는 최대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기할게요. 악재가 나올 만큼 나오고 정말 모든 게 쏟아졌다는 거는 뭔 소리냐? 더 이상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쏟아질 게 다 쏟아졌으면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는 건 뭐냐? 이제 저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올 악재가 다 쏟아지고 호재가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 스프링처럼 눌려있던 정말 제약바이오가 한 번이라도 이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던 이슈가 나와도 눌려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 애니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급등 나고요. 뭐 TNR 바이오펩 상한가, 로고스 바이오 상한가 지금 뭐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JP모건 컨퍼런스 이슈가 있었던 ABL 바이오도 급등 나와주죠. 파웹신 급등 나와주죠. 뭐 아시면 유틸렉스 급등 나와주죠. 대부분 다 급등 나오는 게 뭐냐 한다면은 이슈는 있지만 제약바이오 악재 때문에 뛰지 못하던 종목들이 못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최저점에서. 고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최저점에서 한 번씩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겠죠? 뭐예요? 우리는 대세 우상향으로 뭐 200%, 300%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점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루 만에 상한가라든가 많이 간다 그러면은 에이프론 제약처럼 40%, 50%까지도 더 크게 갈 수 있으면 종목이 아직 바닥에 최저점에 깔려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야기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쵸? 이종장기, 이식. 네, 옛날에 그쵸. 한 과거에 한 5개월 전에 말씀을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돼지 막 이런 거. 예, 맞아요. 근데 그쵸? 그 전에 했던 종목과 다른 종목인데. 다른 종목이요? 네, 이번에 세계 최초입니다. 실제로 이종장기라는 게 뭐냐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돼지의 이 각막과 돼지의 채도를 우리 사람한테 이식을 하는 수술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를 진행하게 되면 전 세계 최초로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돼지 거를 어떻게 사람한테 갖다가 쓰냐라고 하겠지만 이 돼지는 태어날 때부터 되게 특별합니다. 어떻게? 이 돼지의 이 수정이 되기 전에 이 수정의 상태에서 인간의 줄기세포를 갖다가 주입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줄기세포로 만들어진 이 돼지의 수정이 이 새끼 돼지가 되면서 그 새끼 돼지의 안에 있는 췌도와 각막을 이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게 가능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첨생법이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 이종장기 이식이 가능하게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만들어진 복제돼지는 전 세계에서 4번째 돼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들, 완치가 불가능한 것들, 어떻게 보면 불치인 것들까지도 우리가 새로운 장기를 어디서 돼지든 어디든 이종장기를 가져와서 갖다가 쓴다 그러면 완치도 가능할 만한 엄청난 이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계 최초의 이슈를 가지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대부분 급등 상한가가 나왔다. 그래서 최저점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이 기대될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물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돼지 나오니까 또 너무 귀여운데 또 복제가 됐다니까 귀여운 거 하나 또 귀여운 거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최저점에 있고 또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한 종목이래요. 어떤 걸까요? 이종 장기하면 딱 이제 2가지 정도 종목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보자면 자, 엠젠 플러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최저점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 그리고 이제 이종 장기 관련된 이슈를 얘기하자면 엠젠 플러스가 좀 생각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상승을 해줬다가요. 한 100% 정도 저점에 상승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쭉 빠져가지고 저점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종 장기 관련된 이슈로는 이 엠젠 플러스 한번 뽑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화제약도 이종 장기 관련해서 또 이제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 봤을 때 지금 최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냐면 거의 60% 이상 하락하고 나서 그러고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 구간 같은 경우 누가 봐도 이제 저점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르스 전문가 종목은 엠젠 플러스 아니면 조화제약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엠젠 플러스 그리고 조화제약이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 힌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네 번째니까 굉장히 대단한 건 알겠는데 사실 저는 이종장기 이식이다 보니까 당뇨병. 네네, 이제 당뇨병 네네네. 환자가 완치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이게 네. 당뇨병이 완치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네. 흔히 이자라고 합니다. 이자가 뭐냐면은 이자요? 예, 여러분 그 어떤 뭐 은행의 이자가 아니라 네. 우리 간 밑에 이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자 안에 뭐가 있냐면 췌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췌도가 뭔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당뇨병에 걸리면은 혈당이 유지가 안 되고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제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췌도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 췌도를 이 새 거를 이식해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당뇨병이 완치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당뇨병의 인슐린 자체가 뭐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매일 한 번씩 맞을 수도 있고요. 이 당뇨병이라는 게 관리하는 병이지 실제로 약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완치될 수 있는 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치할 수 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옛날에 당뇨병이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들만 어느 정도 걸리는 병이다 했겠지만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도 걸리고요. 30대도 걸리고요.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걸리면 평생을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게 이 세계 4번째 복제돼지 안에서 췌도를 빼서 그 췌도를 이식을 해서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을 만한 이슈를 가진 기업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뇨병이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간이든
위든 그 모든 것들을 이종장기 이식을 가능할 수 있다 한다면은 지금 불치료돼 있는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장기 세계 최초로 이식 수술을 가능할 수 있으면 이 기업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VIP 체험권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한 번 더 캐봐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종목 중에 혹시 답 있어요? 제가 이 어떤 답이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네.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좋은 기업. 드리겠습니다. 예. 아, 뭐예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줄이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왠지 마르스 전문가님보다 더욱더 큰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네, 아마 제 종목이 좀 더 세게 가지 그럴까요?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히든스타에서 너무 힌트를 쉽게 드린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좀 이제는 좀 어렵게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사실에 근거한 재료들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요. 일단 40조 규모입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 규모가 크죠. 40조 규모의 유전자 치료제, 전 세계 독점 생산권을 좀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독점적으로 이 약을 신약을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을 만드는 이 원재료를 좀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겠다 말씀드리고, 사실상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도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겠지만 특히 이 원재료를 만드는 기업은요, 일단 재무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우상향 또는 단기 급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원재료 만드는 회사를 보면 ST팜이라는 종목을 볼 수 있거든요. 자, ST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팜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와 좀 협력한다는 이슈로 좀 이제 바닥 구간에서 단기간에 이제 한 60% 70% 거의 뭐 100% 정도 상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봉 LS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의학 원재료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자, 이 종목도 바닥 구간에서 단기간에 이제 한 3, 4개월 만에 이제 한 100% 정도 상승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의학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상당히 좀 재무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 뭐 헬릭스 이런 종목들은 다 연속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실체가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급등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한번 주목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첫 번째 힌트 때 예시 종목으로 에스틱팜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네. 글로벌 제약사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도 그런가 봐요. 최대 제약사. 어떤 제약사예요? 사실상 이거는 뭐 주관적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감기약 만드는 회사가 제일 뭐 그러네요. 좋은 회사 될 수도 있고, 뭐 또는 이제 뭐 치약 만드는 회사 또는 이제 그 물 생산하는 기업 제일 네네네. 뭐 좋은 기업 될 수 있는데, 사실상 뭐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뭐 4차 혁명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뭐 5G, 뭐 자율주행, 그다음 뭐 AI 뭐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4차 혁명에 포함되는 이 바이오 섹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이오에 대한 이 미래 가치가 상당히 좀 이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요즘에 상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
바로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신뢰도가 너무 깨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HLB 한번 작사를 나섰죠. 신라젠도 그렇고 헬릭스미스도 그렇고 뭐 제약 바이오 건드리면 뭐 다 뭐 큰일 난다 이렇게들 얘기들 하시는데 사실상 이 제약 바이오만큼 미래지향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주식시장 자체가요 인간의 욕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가장 크게 상승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제약 바이오 중요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인구 구조 자체가 지금 피라미드형에서 역피라미드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 제약 바이오는 끊임없이 이제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계속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시아 최대 제약사 중 한 곳과 좀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과거 이 글로벌 제약사와 협력을 했던 기업들을 봤을 때 뭐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200% 300% 이렇게 올라갔고요. 제넥신, 크리스탈 종목들 다 대부분 200% 300%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 관련된 이슈로 크게 급등했었죠. 그때 우리가 이 글로벌 제약사 기술 이전하는 것들을 좀 잘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제약사들의 이 M&A 관련된 이슈들을 잘 봐야 되는데 특히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M&A 비용만 10조 이상 썼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기업들에 대한 이 기술 확보를 계속하고 있고요. 뭐 로슈, 존스앤존스 이런 종목들 봤을 때 이 제약 바이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 바로 이 글로벌 제약사는 글로벌 제약사 될 수 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아시아 최대 제약사와 좀 이제 협력을 해서 좀 이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아메고사 전문가님 이제 고수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지금 힌트를 주시는데 예시 종목을 차차차차 되게 많이 주셨거든요. 혹시 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럼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한번 맞춰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기업인데 아까 헬릭스미스를 잠깐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헬릭스미스가 아니면은 제가 아는 유전자 치료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RNA를 가지고 치료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RNA가 뭐냐면은 우리가 DNA가 있고 RNA가 있지 않습니까? DNA가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면은 RNA는 그 DNA 정보를 옮겨 다니는 역할을 하는 게 RNA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RNA라는 그 유전자에다가 실질적으로 이 치료제를 붙여서 알아서 옮겨 다니면서 치료제를 뿌리게 다니는 RNA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기업 중에서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와 같이 개발을 하면서 충분히 최근에 이슈를 만들었던 기업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올리패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노벨상 얘기까지 나와주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었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양봉거래량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오늘자에서 도지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흔히 조정 캔들이라 부르죠. 이 조정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서 뭐예요? 내일자에서 한 번 더 뭐 급등세가 이렇게 오를 수도 있을 만한 구간이 형성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구간이 충분히 뭐 전고점까지도 들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리패스라는 기업이 하나의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두 번째 기업은 올릭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RNA 치료제 기업인데 과거에 이 JP모건 컨퍼런스나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상승이 나왔었던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다시 저점을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바닥에서부터 좀 올려줄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뭐 거래량이 크게 안 터진 거 보면은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올릭스와 올리패스 두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메고사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나 봐요. 그렇죠. 사실상 이 기업의 이 성장성을 봤을 때 사실상 적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건 거의 뭐 기적에 가깝다 볼 수 있겠죠. 시장 원리로 봤을 때. 네. 근데 만약에 이 적자 기업도 올라가는 와중에 흑자 기업은 더 얼마나 올라갈까? 더 올라가죠. 네, HLB가 지금 바닥권에서 3년 연속 적자 그리고 있는데 3배, 4배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이슈를 가지고 흑자 기업이면 그러면 이제 5배, 6배도 갈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보시더라도 뭐 신라젠 3년 연속 적자 그리고 있고 계속 적자고요. HLB도 계속 적자, 뭐 헬릭스미스 적자 보면 대부분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적자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감만으로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종목은 실체가 있으면서 그만큼 재료도 강력한 종목.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보를 하신다면 좀 이제 단기간이든 또는 이제 장기간이든 상당히 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진짜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꽉꽉 채워서 두 번째 페이지까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암행어사 전문가님께 올리패스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 그리고 오늘도 넘넘 멋진 어사님 화이팅요 하면서 대정화금 아닐까요? 라면서 하트도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마르스 전문가님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엔젠플러스, 동성제약, 조화제약이요 하면서 언제나 응원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 조화제약에 쭈루루룩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엠젠플러스까지 오고요.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은요. 막내딸이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머리핀 예쁘다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면서 얼굴 천재 마르스님 멋지다고도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화제약, 엠젠플러스 그리고 제넨바이오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먼저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하셨군요. 조화제약이 정답이었습니다. 그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제가 좋은 제약이라고 한 만큼이나 네. 굉장히 이 이름부터가 조화제약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으면 이름이 조화제약이겠습니까? 그런 분에서 실제 종목을 보시면 일단 수급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화제약의 수급 보시면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연속으로 계속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다른 종목엔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도 조화제약만큼 외국인이 빠져나가지 않는 모습, 최근까지도 오늘까지도 계속 매집이 들어와주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이 저점에서부터 아직 최근에 제약바이오 급등세가 뭐 3, 4일 내에 이루어졌다면은 최근에 이 조화제약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한 번만 더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은 단기 상승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뭐 적어도 121선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을 만한 흐름세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목표가 라인 때는 지금 상단입니다. 상단에 대략 4,200원입니다. 이 장기 평선과 그다음 지금까지 뚫지 못하는 윗꼬리 라인 때를 모두 뚫어주는 4,200원을 잡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지금 구간에서 대략 저점 매물대입니다. 3,590원 라인 때 잡으시면서 손절가 목표가 확실하게 잡으시면서 안정적인 대응 가져가셔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조화제약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4,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9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암행어사 전문가님, 네. 오늘 힌트가 너무 어려웠나요?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엔 좀 어려웠나, 네, 좀 맞추신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딱 이 종목을 들으면 이 종목이었구나라고 바로 아실 텐데 상당히 네. 좀 이제 안타깝다 좀 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과연 어디서 좀 이제 확인할 수 있냐? 사실상 저도 TV 방송에서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사실상 이 물량이 그렇게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대주주도 이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종목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일단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이제 실체가 없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3배, 4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체가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잡아야 돼요. 3년 연속 흑자 기업의 제약 바이오를 잡아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와 좀 협력을 해서 또 이제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글로벌 제약사 협력했던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 크리스탈, 제넥시 이런 종목들 보면 대부분 200%, 300%씩 거뜬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이슈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분명히 지금 이 종목도 큰 흐름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독점 원재료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실체도 있고 재료도 강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꼭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이 종목 어디서 공개하냐? 바로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합니다. 자, 9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 공개할 뿐더러 왜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한 모든 강의들을 진행하니까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투자에 방황하고 계신 우리 투자분들 들어오셔서 종목도 받으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일석이조 다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 수요일에 쉬었더니 금요일이 금방 왔습니다. 금요일 전략 좀 세워주세요. 네, 사실상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종목들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이 갭이 크게 뜬 종목들은 절대로 무리하게 매수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리고요. 종목을 뭐 공략을 하더라도 이 손절가를 길게 잡아버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40%, 50% 끊임없이 여러분 홀딩하게 되거든요. 손절을 칼같이 짧게 잡고 갭뜬 종목 건들지 마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네. 부탁드려요. 저 또한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약 바이오 편견 때문에 지금 이제 건들까 말까 고민하시는데요. 실체가 있는 바닥권 제약 바이오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해 주신다고, 히든 종목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에 더해서 지금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약간 힘이 빠져가지고 매수랑 매도를 조금 이렇게 좀 천천히 했는데 이제 좀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상 지금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이슈가 상당히 우리 시장을 이제 좋게 만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2017년과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히든 종목 공개하고요. 지금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 나노베닉스 20%, 그리고 영아테크 40%, 제로투세븐 10%, 원이큐브 10%, 일발 필중 한 번 종목 매수하면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상한가 도전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꼭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강의도 들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 그리고 지금 왜
투자를 해야 되는가까지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아메거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